선생님 오늘은요 얼마 전 그 윤석열 정부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네. 언급을 한 발언을 보면요, 이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네. 이 종부세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종부세 과연 폐지가 될 것이냐, 약간 네. 좀 힘이 실어진 게 아닌가.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은요 얼마 전 그 윤석열 정부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죠. 2주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부동산 부분도 얘기를 했어요. 네. 언급을 한 발언을 보면요, 이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딱 시작할 때 이 종부세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종부세 과연 폐지가 될 것이냐, 약간 네. 좀 힘이 실어진 게 아닌가. 이래서 지금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종부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이게 이제 징벌적 과세인지 여부, 그리고 이걸 안 했을 때 과연 이제 시장이 뭐 정상화된다든지 아니면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이게 없다라면 다른 부작용이 또 없는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이 징벌적 과세이냐. 네. 이걸 따져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재산세와 네. 종부세, 이거 이중 과세다. 이건 징벌적 과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네.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게 종부세라는 게 뭐냐면 주택 수와 금액을 높은 단위로 선정을 해놓고 이 기준을 넘어서면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겠다 이거거든요. 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할 때 좀 상품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다른 사물과 어떤 다른 상품하고 동일시해서 이 생각을 하면 굉장히 큰 어떤 미스, 네. 오류가 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집이라는 상품의 특성은 크게 두 가지 다른 상품과 다른 점이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필수품이라는 거예요. 필수품. 필수품을 우리가 따질 때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의식주. 옷, 먹는 거, 그 다음에 사는. 그 중에 하나.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필수품인 세 가지 중에 하나인 집이라는 상품이 있는 거고, 두 번째가 공급의 문제예요. 공급. 공급. 다른 많은 상품들은 공급에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 같은 경우, 옷 같은 경우는 필수품이지만 네. 공급에 제한이 없어요. 무한대 공급이 가능합니다. 찍어낼 수 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의가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필수품인데 의가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근데 식과 주를 따졌을 때 어떤 게 더 공급에 문제가 생길까요? 공급의 문제. 네. 저는 식도 그렇게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식도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게 뭐냐면, 식 같은 경우는 대체 상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쌀이라는 네. 대표적 주 음식이 있었는데 이제 쌀도 바뀌고 있죠. 쌀 소비량이 줄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점점 줄어요. 빵, 밀가루, 뭐 여러 가지 고기라든지 생선, 그러니까 과일이라든지 먹고 살 만한 대체 상품이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진짜 주는 대체 상품도 거의 없고 공급도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필수품 중에 공급이 어려운 상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어떻게 좀 이해를 시킬까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딱 드는 생각이, 우리 허생전 알아요? 네, 허생전. 갑자기 사람들 다 뜨끔했을 것 같아요. 옛날 뭐 이 동화로 넘어가는 느낌이어서 이상할 수도 있겠는데, 허생전에 보면 허생이 공부만 하다가 맞아요. 부인이 막 갈구죠. 너무 공부만 했잖아요. 그렇다고 취직하는 것도 아니야. 네. 벼슬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만 해. 좀 이제 돈 좀 벌어와라. 그래서 허생이 딱
나서죠. 네. 나서면서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서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과일을 사들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과일을 막 사들여가지고 저장을 해놓는데 중간에 막 썩어서 죽어가는데 개의치 않아요. 그냥 썩은 거 버려라. 그냥 모아놓는 예. 거예요. 그리고 막 비싸게 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서 허생한테 과일을 팔기 위해서 과일 장수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급기야는 전국에 있는 과일을 거의 다 허생이 소유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 다음부터 허생이 뭘 하냐? 이제 이 과일을 비싸게 풀죠. 그렇게 해서 떼돈을 버는 여기에서 우리가 전문 용어로 매점매석이라는 거죠. 매점매석. 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잘 모르는 그 일화가 있는데 네. 이 뒤에 또 중요한 허생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 게 있어요. 네, 뭘까요? 자,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또 다른 상품, 뭐 말총인가 뭐 이걸로 네. 해가지고 또 돈을 벌어요. 근데 자, 이 허생을 도와주는 일종의 매니저 같은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 허생님, 우리 쌀을 사서 쌀로 매점매석을 해가지고 하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 확실한 것 같은데 이걸 해보지 않겠습니까? 솔깃한데요.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쌀을 만약에 이 당시에 쌀을 허생전처럼 과일을 매점매석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돈과 시스템과 생각을 딱 가졌다라면 쌀을 만약에 매점매석해서 돈을 벌려고 마음먹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당시엔 진짜 주식이 쌀이니까 떼돈을 벌겠죠, 진짜. 그렇죠. 엄청난 떼돈을 벌 수 있는 게 확실한데 허생은 거절합니다. 왜일까? 여기에서 지금 이 부동산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허생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자, 과일과 쌀은 다른 점이 뭐냐? 과일은 일반 서민들이 먹지 않아도 그냥 되는 상품이다. 부자들. 그러니까 부자들 위주로 먹는 상품이니까 네. 부자들을 이용해서 좀 돈을 버는 거는 그렇게 나쁜 행위는 아니다. 돈 많은 사람들의 행위를 거는데 문제는 쌀을 매점매석해서 비싸게 풀면은 일반 백성들, 돈이 없는 일반 백성들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네. 이 쌀에 대한 얘기는. 저도 사실 이게 그 원래 옛날에 있던 우리가 읽었던 동화에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어렴풋이 저도 정확히 어디에서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느낌으로 우리 애 네. 그 보면 요즘 어린이, 이게, 네, 어린이들 막 이렇게 그 위인전 네. 전집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읽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다른 것보다 이 뒤에 있는 멘트가 굉장히 와닿았어요. 근데 이게 부동산하고 거의 똑같다 이런 느낌이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가 그 당시에 쌀하고 지금의 쌀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쌀은 필수품, 절대적 필수품이자 공급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 거죠. 다른 대체 상품도 거의 없어요. 그렇죠. 일반인 입장에서. 근데 이거를 돈 많은 사람들이 매점매석을 한다.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굉장히 그 집에 대한 욕구들이 강한데 네. 잘 보시면요. 우리나라에 기업들이 주택을 투자하는 경우 봤습니까? 기업들이 주택을 투자하는 거는 못 들었다. 뭐 부지를 샀다. 뭐 이런 얘기. 그죠. 없죠. 네. 네,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러게 왜 주택을 산다는 생각을 못했을까요? 왜 기업이 네. 만약에 기업이 주택을 사서 투자를 하게 되면 딱 이 쌀과 같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그것들을 막아놓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게 대표적인 게 저는 종부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매점매석을 방지하는 용도로 그러니까 다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종부세가 무조건 좋다 이 얘기가 아니지만 네네. 가장 우려되는 부분 이런 필수품이자 공급이
가장 제한되어 있는 물건을 누군가가 어떤 일정한 세력이 매점 매석을 해서 이걸 가격을 올리려고 시도했을 때 나타나는 이 부작용, 나타나는 사태, 이걸 막아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책이 저는 종부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 경제를 교란시키는 이 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거는 이 상품이 그냥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옷 이런 상품하고 동일시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좀 허생전 얘기를 좀 빗대어서 해주니까 이게 필수품, 주는 진짜 필수품이고, 만약에 진짜 소장님 말씀대로 기업이 이걸 진짜 매점 매석을 하게 되면 일반 백성, 국민들이죠. 네. 국민들은 진짜 이 살 길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걸 방지하는 게 이 종부세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폐지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일까? 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입장에서 보면 종부세는 어느 정도 필요악, 어떻게 보면 네. 필요악. 그러니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약간 징벌적인 느낌도 있어요. 왜냐하면 재산세라는 게 있거든요. 재산세라는 거는 우리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부동산에 가해지는 보유함으로 있어 가해지는 세금이거든요. 네. 그럼 그걸로 된 거 아니냐, 보유하고 있으니까. 근데 종부세는 생각보다 많은, 그리고 생각보다 높은 금액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나오는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 시장을 교란하는 게 아니냐, 아니면 어쩌면 이중과세 아니냐. 네. 근데 헌재에서도 이중과세는 아니다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나쁜 듯한 이미지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 가장 강력한 근거는 매점 매석. 근데 요즘 사람들의 그 돌아가는 의식 행태를 보면 이제 매점 매석을 하고 싶으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늘어나고 있다. 옛날에는 이게 좀 덜했어요. 네. 덜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람들의 생각과 의식, 그리고 이 행태들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개인이 뭐 수십 채도 막 갖고 있고. 예, 하니까요. 지금 옛날에 그냥 정말 돈 많은 일부의 사람들만 집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돈이 많지 않아도 집을 수십 채, 수백 채 보유하려고 노력하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연구해가지고 네. 찾아가고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네.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그러니까 일부의,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서 한 10%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체 집을 다 소유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담합을 해. 어떤 세상이 일어날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런 매점 매석. 그러니까 기업들이 주택을 소유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게 이게 징벌적 과세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없앴을 경우에 시장이 정상회로 갈 수 있을까? 네. 이거를 또 떠올려 봤을 때 이게 진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게 이 종부세라는 게 필요악인 것 같다. 네. 필요하지만 부정적인 요소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진짜 봤을 때 소장님 말씀 대로 진짜 개인도 수십 채, 수백 채를 소유할 수 있는 이 확률이 점점 많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게 좀 이게 징벌인 것 같아서 없앴으면 좋겠는데 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또 요즘 생겨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많이 또 고민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제도의 취지나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부세는 필요악으로서 존치를 하는 게 맞다. 그럼요. 이 소장님이 이게 매점 매석을 이걸 방지하고자 나온 게 이 종부세의 취지가 가장 크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요즘 또 나오는 것 중에서요, 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는 폐지를 하는 게 맞다. 네. 이렇게 또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그럼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좀 생각할 여지가 또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종부세를 만든 취지는 다주택과 이제 금액이거든요. 높은 금액. 이걸 합쳤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종부세를 벗어나는 거는 다주택이지만 금액을 안 넘어가는. 예를 들어서 뭐 2천만 원짜리 네네. 수십 채. 뭐 이렇게. 이런 거는 시장에 이런 매점 매석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한 채를 보유했는데 좀 비싼 거예요. 뭐 예를 들어 한 채를 보유했는데 100억이야. 근데 센데요? 이게 종부세에 들어간단 말이죠.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그 취지, 그러니까 법을 만든 취지가 정확히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해석을, 매점 매석을 네. 좀 방지하는, 필요 악으로서 존치 여부를,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주장하거나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있어서의 1주택자의 종부세는 조금 그 취지에 어긋난 부분이 있지 않나.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집값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올랐는데 종부세의 기준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집값 올라간 것보다는 높아지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 주택인데 종부세에 걸리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진 거죠. 네. 그럼 이 사람들한테까지 징벌적 과세를 해야 되느냐? 이건 이제 입장차가 좀 있죠. 입장차가 좀 있는데 법은 너무 뭔가 누군가를 도와줘야 된다 이런 측면으로만 가면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 거에서 봤을 때는 저는 1주택자의 폐지는 좀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 저는 없어져야 된다. 뭐 이렇게 약간 중립적입니다. 이게 집값 올리는 용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자꾸 그 종부세가 없으면 자꾸 이제 그 양극화 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뭐 비싼 거 한 채 사면 어떠냐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게 이제 지수에 포함되고 가격 올리는 효과가 너무 크다 보니까 좀 이런 거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긴 있단 말이에요. 방금 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이 폐지에 대한 좀 반대 의견을 좀 살펴보면요. 결국에는 똘똘한 한 채가 아니냐. 더 이제 더 비싼 집 이런 거에 더 사람들이 유입이 되면서 그렇게 더 수요가 또 나오는 게 아니냐. 그거에 대한 또 부자 감세가 아니냐. 이런 의견도 또 그렇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거를 좀 부추길 수 있는 용도가 되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이게 1주택자의 종부세를 폐지해야 되느냐, 존치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저도 확실한 답을 내리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이거는 좀 많은 사람들이 토론과 이런 공감대를 좀 형성을 해서 그 공감대가 형성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은 정답이 없다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다 처한 상황이 또 다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는 정답이지만 누군가는 또 오답이 되니까 그게 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이 종부세 폐지에 그 발언들이 하나씩 차곡차곡 쌓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게 폐지가 되는 건가? 이게 폐지되는 게 맞는 건가? 이렇게 좀 많이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허생전이죠. 허생전 얘기를 들으면서 매점 매수. 이게 필수품이기 때문에 이거를 부동산으로 빗대어서 딱 설명을 해주시니까 딱 쏙쏙 귀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의 또 개인적인 의견을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종부세는 뭐 존치하는 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생각하는데 이 이제 세금의 금액 보통 이제 몇 프로 이렇게 그 기준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과도한 그러니까 비율이 그러니까 과도한 게 이제 또 문제가 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또 문제는 뭐냐면 진짜 징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과세가 아니고 너무 이제 너 미우니까 너한테 그냥 세게 때리겠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어느 정도 제한을 두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부세를 뭐 10%, 20% 셉니다. 이렇게 가면 10%만 해도 10년 안에 제로가 돼버려요. 자기가 투자한 금액, 자기 세금으로 다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뭐 취득세나 양도세처럼 일회성이 아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매년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도를 좀만 높여도 이거는 이제 진짜 징벌로 그냥 이게 존치해야 되는 필요성보다는 징벌적 이게 커지기 때문에 이제 저는 존치를 하되 사실 이 세금의 비율은 조정을 좀 해야 된다. 조정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채널을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